각 분야 전문의 모시고 함께하는 시간 데일리 건강입니다. 오늘은 안과 전문의 구면 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과 전문의 구면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얘기 나눠볼까요? 제가 준비한 주제는 노안입니다. 노안은 보통 45세 전후에 증상을 느끼게 되지만 최근 노안을 느끼는 연령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노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자 오늘 주제 노안입니다. 노안은 안 겪는 분이 거의 없으시고요. 그만큼 또 흔한 질환이다 보니까 저희가 주기적으로 하게 되는 그런 주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노안이 정확히 어떤 상태인지부터 좀 알려주실까요? 노안이란 나이가 들면서 가까운 곳을 볼 수 있는 능력인 조절력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노안이 오면 가까운 곳의 글씨나 작은 물체가 잘 안 보이게 되고 안경을 안 썼던 분들이 돋보기를 착용해야지만 가까운 데를 볼 수 있고 특히 근시가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안경을 벗어야만 가까운 데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수정체 조절력이 떨어져서 가까이는 잘 보이지 않고 멀리가 잘 보이는 상태라고 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까? 네, 정확하게는 잘 맞는 안경을 꼈을 때 가까이가 잘 안 보이는 상태라고 정리하면 쉽겠네요. 평소에 안경을 안 쓰셨던 분들의 경우에는, 정시인 분들의 경우에는 멀리는 잘 보이는데 가까이가 안 보이는 상태이고요. 근시 안경을 쓰셨던 분들, 근시인 분들은 안경을 쓴 채로는 가까이가 안 보이고 안경을 벗어야만 글씨를 볼 수 있는 상태, 요거를 노안이라고 할 수 있고요. 원래 돋보기 안경, 두꺼운 돋보기 안경을 쓰셨던 원시인 분들은 더 두꺼운 돋보기 안경을 써야만 가까이가 잘 보이는 상태, 일반적인 자기가 맞는 안경으로는 가까이가 안 보이는 상태, 즉 공통적으로 안경을 맞게 썼을 때 가까이가 안 보이게 되는 거죠. 근시인 경우에는 안경을 벗어야 보이는 거고 원시인 경우에는 안경을 더 두껍게 쓰셔야 되는 경우고 정시인 경우에는 그냥은 안 보이면서 돋보기를 써야만 잘 보이는 상태, 이걸 노안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노안을 정확하게 진단을 받으려면 병원에 갔을 때 어떤 검사들을 통해서 진단을 받습니까? 노안이 있는지 알아보는 가장 쉬운 방법은 안과에서 검사하는 것입니다. 원거리 굴절 검사, 근거리 굴절 검사를 통해서 조절력이 정말 떨어져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인데요. 그게 정확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안과에 가지 않고도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쉽게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화면에 보시면 초록색 바탕의 검정 글씨, 빨간색 바탕의 검정 글씨 중에서 어떤 검정 글씨가 더 또렷하게 잘 보이나요? 초록색 바탕의 글씨가 더 선명하게 보인다면 노안이 진행된 거라고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말씀하신 지금 색깔 대비된 판을 어느 정도 거리로 놓고 일단은 봐야 되나요? 책을 보는 거리, 스마트폰보다는 좀 더 멀리 떨어뜨려 놓고 책을 보는 거리에서 초록색 바탕의 검정 글씨, 빨간색 바탕의 검정 글씨 중에서 어떤 게 선명한지를 보면 노안이 어느 정도 있는지 볼 수 있겠고요. 네. 이때는 평소에 쓰고 있는 안경을 쓴 채로 보셔야 됩니다. 아. 근시인 분들은 근시 안경을 쓰고 네. 보시고 원시인 경우에는 돋보기 안경을 쓰고 보시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시력을 맞춰놓은 상태에서 확인을 해야 노안인지 아닌지를 지금 감별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거군요. 근데 노안이 지금 노화로 인해서 생기는 건데 그렇다면 누구나 다 생기는 겁니까? 이게 안 찾아올 수도 있는 건가요? 네, 나이가 들면서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증상 중에 하나가 바로 노안입니다. 노화 현상의 하나로 볼 수 있는데요. 보통 45세 전후 누구에게나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그러나 시작되는 시기나 심화 정도는 개개인별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노안이 남들보다 좀 빨리 오는 경우는 있겠군요? 네,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원시 눈의 경우에는 정시나 근시 눈에 비해 노안 증상을 더 빨리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원시가 아니더라도 하루 중 스마트폰이나 PC 같은 근거리 작업 비중이 늘어나면서 조절력이 빨리 감소하는 경우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조기 발견의 효과가 있는데요. 예전에는
하루 종일 근거리, 책이나 신문을 보지 않고도 생활하는데 전혀 지장을 느끼지 않는 분들도 그런 직업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별로 심하지 않더라도 느끼게 되는 경우, 스마트폰의 덕분이죠. 그런 경우가 많게 됩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20, 30대 젊은 노안 환자도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뭐 스마트폰 없는 사람이 거의 없고요. 그리고 PC 이용해서 또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가까운 곳을 보는 시간이 사실 상당히 많이 길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금 젊은 노안 환자가 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과거에 비해서 스마트폰, PC 같은 근거리 작업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조기 발견의 효과, 스마트폰이 진단을 빨리 내려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전혀 불편함을 못 느끼셨던 분들도 최근에는 스마트폰에 글씨가 안 보이고 이런 것 때문에 예전보다 빨리 느끼게 되니까 조기 발견의 효과까지 더불어서 스마트폰, PC가 노안 발생 연령을 좀 앞당기게 되지 않았나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도 궁금하네요. 왜 가까운 거리를 자주 많이 볼수록 노안이 더 빨리 찾아오는 건가요? 우리 눈의 수정체는 가까운 것을 볼 때 카메라의 줌 기능을 당기듯이 수정체가 뚱뚱해짐으로써 가까이 초점을 맺을 수 있게 합니다. 반대로 멀리 볼 때는 납작해져서 줌 기능을 풀어주는 것이죠. 그러나 하루 종일 계속 가까이만 보는 일을 한다면, 즉 카메라로 치면 줌 기능을 항상 당겨 놓는 거죠. 항상 줌 기능을 당겨 놓게 되니까 점점 줌 기능을 당기기가 힘든 상태가 되는 거죠. 힘이 풀려버리는 거죠. 또 줌 기능을 당기는데 시간이 점점 오래 걸립니다. 처음에는 바로 탁 초점이 맞던 사람들도 멀리 보다가 가까이 볼 때, 핸드폰을 볼 때 초점을 맺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반대로도 가까이 오래 보고 있다가 멀리 볼 때 한동안 잘 안 보이다가 눈을 깜빡이거나 좀 쉰 다음에 멀리 잘 보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비슷한 원리로 남자에 비해 여자분들이 노안이 빨리 오게 되는데요. 조절력과 연관이 있는데 근력이 좋고 상대적으로 멀리 보는 횟수가 많은 남자분들의 경우에는 줌 기능이 쌩쌩하죠. 가까이도 보고 멀리도 보고 운전도 하고 스마트폰도 보고 그런 반면 여자분들의 경우에는 근력도 좋지 않아서 줌 기능을 당기는데도 힘이 많이 필요한 거 그리고 쉽게 지쳐버리는 거 더더군다나 가까운 데를 보는 시간도 상대적으로 남자분들에 비해서 더 많기 때문에 여자분들은 노안을 좀 더 일찍 느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도근시의 경우는 어떤가요? 고도근시의 경우에는 황금근시랑은 다른데요. 고도근시라서 노안이 빨리 오는 건 아닙니다. 다만 황금근시와는 달리 초점 거리가 10cm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PC 거리, 스마트폰 거리 같은 경우에는 잘 안 보이게 되죠. 따라서 잘 맞는 안경을 쓰는 경우, 써야지만 잘 보이기 때문에 노안이 황금근시보다는 빨리 온다고 볼 수도 있고 엄밀하게 따지면 황금근시는 돋보기 없이 평생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고도근시는 돋보기 안경에 해당하는 도수가 낮춘 안경을 써야만 가까운 데가 볼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어떤 근시냐에 따라서 또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증상도 좀 여쭤볼 텐데요. 어떻게 보면 노안의 증상하면 가까운 곳은 잘 안 보이고 먼 곳은 잘 보이는 이게 바로 증상인 것 같기도 한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신문이나 책, 휴대폰과 같은 근거리가 흐리게 보인다. 또 먼 곳을 보다가 가까운 것을 볼 때, 자동차 운전을 하다가 내비게이션을 볼 때 이렇게 교대로 볼 경우에 초점 전환이 느리게 보인다. 즉, 줌 기능이 빠릿빠릿하지 않고 땡기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풀어주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이게 노안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근거리를 오래 볼 때 머리가 아프다, 눈이 많이 피로하다 이런 증상도 노안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또 어두운 조명에서는 글자가 안 보인다 등의 증상도 있고요. 운전하다가 터널에 갑자기 들어갔을 때 갑자기 전체적인 시력이 안 보인다 이런 분들도 이런 것들도 노안 증상의 일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빛과도 좀 연관이 있군요. 그렇다면 이게 다른 안 질환과 좀 헷갈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좀 감별하기 어려운 혹은 헷갈릴 수 있는 다른 안 질환하면 어떤 것들이 더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질환은 백내장입니다. 노안은 수정체, 똑같이 둘 다 노안과 수정체는 수정체에서 일어나는 질환인데요. 노안은 수정체의 탄력이 떨어지는 질환, 줌 기능이 안 되면서 가까운 데가 안 보이는 질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백내장 같은 경우에는 같은 부위인 수정체가 뿌옇게 변하는 질환입니다. 뿌옇게 혼탁되면서 멀리도 가까이도 안 보이게 되는 것인데, 백내장이 올 경우에 수정체가 뿌옇게지는 것과 더불어서 딱딱해지기도 하고 탄력이 떨어지는 현상도 동반되므로 노안 증상을 같이 느끼기도 하죠. 따라서 백내장이 있는 경우에는 가까운 데도 안 보이고 멀리도 안 보이고 노안 증상도 느끼게 되고 백내장의 특징적인 증상도 같이 느끼게 됩니다. 황반변성의 경우에는 기존 시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가까운 것뿐만 아니라 먼 곳을 보는 것에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특히 사물이 찌그러져 보이거나 직선이 휘어져 보인다거나 가운데 부분, 중심 부분이 잘 보이지 않는 증상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조금이라도 의심된다면 반드시 안과에서 진단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노안, 그거 늙으면 당연히 생기는 거야.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무슨 치료를 받아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노안도 이게 치료가 가능한 거죠? 노안 수술은 크게 레이저 각막 교정 수술과 렌즈 삽입 수술로 나뉘어 볼 수 있는데요. 레이저 수술은 각막을 깎아서 가까이를 잘 보게 하는 방법이고 부위가 각막이라고 볼 수 있죠. 렌즈 삽입 노안 수술은 수정체가 부위인데요. 혼탁하고 조절력이 떨어진 수정체를 인공 수정체로 교체해주는 방법입니다. 개개인의 눈 상태에 따라 적합한 방법이 다르게 됩니다. 이게 어떤 치료법을 적용할지 결정하는 건 유형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가요? 노안은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정시형 노안, 근시형 노안, 원시형 노안 이렇게 총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정시인 분들은 안경을 평상시에 사용하지 않다가 나이가 들면서 가까운 것만 잘 안 보이게 되는 것을 정시형 노안이라고 합니다. 가까운 데만 돋보기를 쓰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노안은 근시형 노안. 근시 안경을 썼던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근시 안경을 쓰고는 가까운 데가 안 보이는 현상, 안경을 벗어야만 가까이가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근시인 분들은 안경을 위로 올려서 보거나 또는 안경을 너머로서 가까운 데를 보게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원시형 노안도 있습니다. 원래 볼록 렌즈 안경을 쓰는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더 두꺼운 볼록 렌즈 안경을 써야 가까이가 보이는 원시형 노안입니다. 네. 워낙 이게 유형별로 좀 치료법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례를 좀 들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치료 사례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레이저 각막 교정 수술과 렌즈 삽입 수술 중에서 더 많이 쓰는 방법은 렌즈 삽입 수술입니다. 각막을 깎아서 교정하는 레이저 각막 교정 수술의 경우에는 근시가 있고 백내장이 없는 비교적 젊은 분들에서 효과적인 방법이죠. 하지만 노안의 근본적인 발생 부위인 수정체를 그대로 두기 때문에 지속 기간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 단점들 때문에 렌즈 삽입 수술을 많이 선택하게 되는데요. 탄력이 떨어진 수정체를 제거하고 다초점 인공 수정체를 삽입하여 근거리와 원거리를 둘 다 보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의 경우에는 동반된 백내장을 같이 제거하기 때문에 한 번의 수술로 백내장과 노안을 같이 교정하는 장점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레이저 수술과 렌즈 삽입 수술 중에서 이제 말씀하신 그런 장단점들 때문에 요즘에는 렌즈 삽입 수술을 많이 이루어진다고 지금 치료 사례를 알려주셨는데 치료받은 후에 환자 입장에서 어떤 점을 좀 주의해야 할까요? 수술적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감염이나 염증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세안이나 피부 화장은 가급적 사흘 정도 지나서 하는 것이 좋고요. 눈화장, 섀도우나 아이라이너 같은 경우 눈화장은 눈에 자극이 될 수 있어 2, 3주 정도 이후에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격한 운동이나 수영장 출입도
한 달 정도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노안 교정술을 받으면 유지 기간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이게 영구적으로 좀 시력이 유지가 될까요? 수술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레이저 각막 교정 수술, 즉 쉽게 말해서 노안 라식의 경우에는 노안이 점점 심해지면 효과가 떨어지게 되죠. 노안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각막을 깎아서 노안을 교정했던 경우에 노안이 더 심해졌을 경우에는 또 깎아야 되는 단점이 있는 반면에, 즉 효과가 한 4, 5년 정도 간다고 볼 수 있겠고요. 렌즈 삽입 수술의 경우에는 영구적으로 시력 유지가 가능합니다. 수정체를 교환하고 수정체를 제거하고 다초점 인공 수정체를 삽입하였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죽을 때까지 간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노안을 치료받으시는 많은 환자분들을 직접 만나셨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더 적절하게 해주실 것 같은데, 노안 치료들을 왜 받으시는 겁니까? 질환을 치료하는 거라기보다는 삶의 질을 높이고 불편을 줄여주는 치료 방법이다. 노안 수술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이 평균 연령이 좀 길어진 요즘 시대에 삶의 질이 정말 중요한 화두가 됐는데요. 자, 노안이 찾아왔을 때 어쨌거나 이렇게 해결할 방법이 있다는 건 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죠. 하지만 그 전에 좀 노안을 가능한 한 늦출 수 있다면 그 방법을 행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환자 입장에서 좀 어떻게 행해볼 생활 습관이 따로 있을까요? 네,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이 눈의 휴식입니다. 스마트폰이나 PC를 볼 때 1시간 정도 근거리를 오래 작업을 했다면 최소한 5분 정도는 휴식 시간에 먼 산을 바라본다든지 아니면 눈을 감고 좀 눈을 쉬어준다든지 멀리 초점을 맞추는 정도의 휴식은 꼭 필요하겠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조절을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균형 잡힌 영양 섭취 습관입니다. 당근이나 시금치, 연어, 블루베리 등과 같은 그런 음식들을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 평소에 균형 잡힌 영양 식단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외선이 강할 때에는 모자나 선글라스를 착용해 자외선을 차단해 주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가성비가 좋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정기적인 안과 검진입니다. 40대 이후로는 노안뿐만 아니라 각종 노인성 안질환,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과 같은 노인성 안질환이 발생합니다. 눈을 건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안과에서 검진을 받는 것이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노안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안과 전문의 구우면 원장이셨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